일본 나고야에 있는 한 고등학교. 책상 위에 펼쳐진 공책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의미를 떠올리고 획수를 세고 발음을 기억하며 글자를 적을 때마다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단 한마디를 쓰기 위해 몇 번씩 멈춰야 했고 친구들도 저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글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K-팝 영상 속 작은 자막이었죠. 그 순간 놀랐습니다.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고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는 단순한 글자. 저는 무심코 안녕이라고 소리내어 읽었고 그 한마디가 또렷하게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막혀있던 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이 글자를 만든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 처음으로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찾아보고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저와 친구들은 말없이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글자가 우리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딱 3초만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나고야에 사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글자를 배우는 일이 늘 두려웠습니다. 처음 연필을 쥐고 히라가나를 외울 때부터였습니다. 비슷한 모양이 반복되는 글자들은 한참을 쳐다봐도 머릿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글씨를 따라 적고 또 적었지만 그 글자들은 마치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듯 했습니다. 히라가나를 조금 익숙하게 느끼기 시작할 즈음엔 가타카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소리, 다른 모양, 헷갈리기 쉬운 글자들이 또다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한자. 수많은 획수와 뜻, 음독과 훈독을 기억하며 단어 하나를 쓰려면 눈치, 머리, 기억력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저는 글자를 배우며 기쁘기보다는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눈물이 날 만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글자를 쓴다는 건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아니라 틀리지 않기 위해 애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변화를 가져온 건 아주 작은 순간이었습니다. 쉬는 시간 친구가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에 K-팝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음악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화면 아래 작은 글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 보는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히라가나도 가타카나도 한자도 아니었는데 그 글자는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규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단어를 따라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안녕. 그 한마디가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글자인데도 단 한 번 보는 순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눌러왔던 글자의 무게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있다는 걸요. 그 글자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저는 스마트폰으로 그 글자를 검색했습니다. 한글. 처음 들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세종대왕.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글자를 만들었을까? 그 순간 저는 세종대왕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글자를 만든 사람을 존경하게 된 건 제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공책 한 구석에 한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글자를 쓰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말이 글자를 통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 글자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저는 공책의 한 귀퉁이에 처음으로 한글을 또박또박 적어보았습니다. 안녕. 그 두 글자가 공책 위에 자리 잡는 순간 저는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글자가 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쉬는 시간마다 한글을 따라 쓰고 또 썼습니다. 처음엔 단어 몇 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말을 한글로 쓰고 싶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괜찮아요. 그 글자들은 복잡한 일본어처럼 여러 번 뜻을 확인하거나 획수를 세지 않아도 됐습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쓰면 되니까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한국어 기초 책자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아주 얇은 책자였지만 그 안에 있는 한글의 규칙과 구조를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정말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따뜻한 글자가 세상에 있었구나. 저는 한글을 적으며 마음속에 숨어있던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말, 부끄러워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 마음을 친구에게도 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쉬는 시간, 저는 가장 친한 친구 미유키에게 조심스레 한글로 적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안녕, 힘내. 미유키는 처음엔 그 글자가 뭔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은 목소리로 읽어주자 눈이 커지며 말했습니다. 이 글자가 그렇게 읽히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는 제 손에서 메모지를 받아 몇 번이고 그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안녕, 힘내. 그 짧은 말이 친구에게 작은 용기를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유키는 쉬는 시간마다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글자 나도 배우고 싶어.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혼자만의 비밀 같던 한글이 이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둘은 쉬는 시간마다 한글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었지만 어느새 그 글자는 우리 둘에게 특별한 약속 같은 것이 됐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짧은 한글 메모를 주고받으며 작은 위로와 용기를 나누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오늘도 힘내자. 그리고 어느 날 그 메모를 본 또 다른 친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거 무슨 글자야? 나도 해보고 싶어. 저희는 웃으며 그 친구에게도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쉬는 시간 교실 한쪽에선 작은 한글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흘려보던 글자였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서로 한글로 마음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글자를 쓰는 순간 친구들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어 숙제를 하며 잔뜩 긴장했던 얼굴들이 한글을 적을 때만큼은 편안해졌습니다. 저희는 한글로 메모를 주고받으며 그동안 일본어로는 쉽게 꺼낼 수 없었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어로는 괜히 어렵게 느껴져서 마음을 말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 글자는 그 마음을 그대로 꺼내게 해주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저희의 작은 한글 모임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공책에 한글로 친구라고 적어보고 누군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를 한글로 써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교실에는 작은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같은 글자를 배우는 건데 한글을 쓸 때만큼은 친구들 모두 표정이 밝았습니다. 글자가 주는 기쁨, 글자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행복이 저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자를 만든 그분의 뜻이 이제 우리 작은 교실에 닿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글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글자를 쓰고 싶어 손이 간질거렸습니다. 그 작은 글자가 이제 우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메모는 이제 교실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저희 반 친구들뿐 아니라 옆반 친구들까지 슬쩍 다가와 우리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습니다. 그 작은 글자가 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웃게 만드는지 궁금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 호기심은 곧 관심이 되었고 관심은 작은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나도 그 글자 좀 가르쳐 줄래?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을 쥐고 한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들의 표정에는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엔 쉬는 시간 끝종이 울릴 때까지 몇몇 친구들이 제자리로 몰려와 한글을 따라 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실 뒤편의 칠판 구석엔 누군가가 몰래 한글로 친구라는 단어를 적어두었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괜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글자는 복잡하지도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전하는 글자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교실 안에는 한글 메모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가방에 매달린 작은 종이, 필통 안쪽에 숨겨둔 쪽지, 심지어 책 표지 한 귀퉁이에 작게 적은 단어들까지. 누군가는 고마워, 누군가는 괜찮아, 누군가는 힘내자라고 적었습니다. 그 글자들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우리끼리의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누구도 긴장하지 않았고 누구도 틀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곧 선생님들의 눈에도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들이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실 이곳저곳에 한글이 적힌 메모들이 보이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작은 소리로 한글을 따라 읽는 모습을 보시며 선생님들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 글자는 무슨 뜻이니? 왜 이렇게 쉬운 글자를 쓴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해 보일까? 선생님들의 질문은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감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두가 글을 읽고 쓰며 서로의 마음을 전하기를 바란 그분의 뜻. 그리고 그 뜻이 지금 저희 학교 안에 작은 기적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글자들이 주는 따뜻함이 모두의 마음에 닿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저희 반 부모님 공개 수업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한글로 쓴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그 쪽지를 받아든 부모님의 표정은 잊을 수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으셨고 그 눈가엔 작은 빛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글자 조금 배워볼까? 저는 마음속 깊이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글자가 이제는 우리 가족의 마음까지 이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달이라는 것을요. 세종대왕이 모두를 위해 만들었던 그 뜻이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일본의 작은 교실과 가정 안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학교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글을 배우려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한글로 쓴 메모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한글은 이제 저희 학교 안에서 새로운 언어이자 마음의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글자는 곧 어른들의 마음속에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한글을 배우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자 저희는 쉬는 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모두가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글은 저희에게 작은 약속이자 마음을 전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메모지에 괜찮아라고 적어 친구에게 건네주었고 또 누군가는 공책 한 모퉁이에 힘내라는 글자를 써두었습니다. 그 글자들은 긴 설명이나 화려한 말 대신 짧지만 진심을 담은 한마디로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교실 안에서 친구들이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러워하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망설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어는 예의와 형식을 중시하다 보니 간단한 말조차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실례일까 이 말투는 어른스러울까. 하지만 한글을 쓸 때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적으면 됐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한글로 메모를 받으면 친구들 표정은 마치 작은 선물을 받은 것처럼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변화는 선생님들에게도 조금씩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장난처럼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마다 교실 곳곳에 적힌 한글 메모를 보시고 아이들이 작은 소리로 한글을 따라 읽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시면서 점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어느 날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그 글자를 좋아하니?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글자는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 않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게 해줘요. 선생님은 한참 동안 제 말을 들은 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너희가 그 글자를 쓸 때는 표정이 다르구나. 그날 이후 선생님들은 한글 메모를 볼 때마다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누구는 교탁 위에 올려진 고맙습니다 라는 쪽지를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쪽지가 교실 안 공기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변화된 모습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공개 수업날 저는 또박또박 한글로 쓴 작은 쪽지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그 쪽지를 건네는 순간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눈가에는 작은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글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구나.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었구나. 친구들은 이제 한글로 된 작은 메모를 준비해 부모님께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아빠 사랑해. 그 짧은 메모는 말로는 차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대신 전해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쪽지를 손에 꼭 쥐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들도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글자 좀 배워볼 수 있을까?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신 부모님들께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이들이 서로에게 부모님에게 작은 메모를 통해 전하던 마음은 이제 부모님 마음에도 닿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글자가 이제 우리 학교 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그 글자를 만든 마음이 이렇게 먼 일본의 작은 교실 안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적은 이제 교실을 넘어 어른들의 마음속에도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지 위에 적힌 한글은 이제 더 이상 교실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옆반 친구들까지 우리 교실로 와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한글의 규칙을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데 왜 우리는 이런 글자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글자래.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셨대. 그 말에 친구들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메모지에 한글을 따라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글 배우기는 작은 열풍이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교실 한쪽에서는 작은 한글 연습장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해요, 누군가는 괜찮아라는 말을 따라 적으며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그 글자를 주고받는 순간 친구들 얼굴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엔 낯설게 보던 친구들조차 어느새 한글의 따뜻함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복도 곳곳에서 한글을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가에 앉은 친구가 작은 종이에 고맙습니다를 쓰며 뿌듯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선생님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자를 배우면 너희가 이렇게 밝아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도 조금 배워보면 좋을 것 같구나. 그 말에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은 쉬는 시간 교실로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한글의 모양을 배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감사합니다 라는 글자를 처음 쓰셨을 때 얼굴이 환해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하고 아름다운 글자가 있구나.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글자를 만든 세종대왕의 뜻이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한글 배우기에 대한 관심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기쁜 얼굴로 전해준 한글 메모를 보고 부모님들은 작은 감동을 느끼셨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그 짧은 말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모임에서는 한글을 배우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마을의 작은 커뮤니티에서도 한글 교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전하는 법을 잊고 살았는데 이 글자가 그걸 다시 가르쳐 주네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글자는 이제 교실과 가정을 넘어 마을의 마음을 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학교, 지역 곳곳에서 사람들은 한글을 배우며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도 손글씨 쪽지가 붙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데워주었습니다. 학교 축제에서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글로 쓴 말을 발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짧은 말들이 관중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문과 방송, SNS를 통해 이 이야기는 더 멀리 퍼졌습니다. 작은 글자가 만든 큰 변화. 사람들은 기사를 공유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글로 마음을 전해보고 싶다. 아이와 함께 배우고 싶다. 저는 밤하늘을 보며 세종대왕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나 멀리 전해졌다는 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한글은 우리를 잇고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저희 학교, 마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작은 메모로 시작된 한글은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며 점점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한글로 간단한 말을 쓰며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짧은 한마디는 긴 설명보다도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작은 메모지에 한글로 적은 그 말들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서로 미소 지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달라지셨습니다. 쉬는 시간 교실 뒤편에 서서 한글 메모를 가만히 바라보시던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희에게 작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글자를 쓰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까? 그 질문에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글은 저희에게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글자였습니다. 학교 축제 때는 작은 한글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만든 작은 벽면에는 한글로 적힌 짧은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 글자들은 보는 사람마다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 자리에서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무대에 올라 짧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 글자는 단순히 읽고 쓰는 글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자를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을 존경합니다. 그 말을 마치자 작은 박수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작은 글자가 그리고 그 글자를 만든 분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우리 곁에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마을뿐 아니라 주변 학교와 이웃 마을로도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며 다른 학교의 친구들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글자 우리도 배우면 안 돼? 그거 배우면 정말 마음을 전하기가 쉬워져? 그 질문들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진심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이제 일본 사회 안에서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저희에게 단순히 배우는 글자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저희 학교나 마을 안에만 머무르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웃 학교, 다른 마을, 그리고 더 먼 지역의 사람들까지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점점 그 열기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대부분 한 가지 말을 꼭 했습니다. 마음을 잘 전하고 싶어서. 그 말은 단순히 글자를 배우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말로는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글자를 통해 전하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한글의 기본을 가르쳐주며 항상 한 가지를 먼저 말했습니다. 이 글자는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다가 곧 한글을 적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학교에서 작은 한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초대받아 간 저희는 친구들과 함께 한글로 짧은 문장을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힘내요.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고마워요. 그 글자들은 발표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따라 읽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글자가 가진 따뜻한 힘이 그곳에서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발표가 끝난 뒤 한 선생님께서 조용히 제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구나. 마음을 이어주는 언어란 말이 이해돼.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걸 한글을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짧은 대화는 저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변화는 학교와 마을을 넘어 점점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웃 부모님들과 함께 한글 공부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잠깐 시간을 내어 한글을 연습하고 작은 쪽지에 마음을 담아 가족에게 전하는 것이 그분들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작은 선생님이 되어 한글을 가르쳤고 가족의 웃음이 그 안에 피어났습니다. 마을 상점에서도 작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손수 만든 작은 팻말에 한글로 따뜻한 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 팻말을 본 사람들은 그 글자들을 한 번 더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그 마을의 풍경 속 따뜻한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생각하곤 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그분이 만들었던 그 글자가 이렇게나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마음이 지금도 저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그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신문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마음을 잇는 글자 한글 열풍. 저희 학교와 마을에서 시작된 한글 배우기 이야기와 그 글자가 사람들의 관계를 바꾸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는 또 다른 학교, 또 다른 마을에 전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은 이제 일본 사회 안에서 잔잔하지만 강한 파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단순히 배우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전하고 관계를 바꾸고 사람을 사람답게 이어주는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마음을 전하는 작은 움직임은 이제 더 이상 한 지역이나 한 학교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은 점점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고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도시의 작은 학교에서도 한글을 배우기 위한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곳 친구들은 처음엔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한글의 규칙과 따뜻함을 알게 되자 진심으로 그 글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처음으로 한글로 쓴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그 단어들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그 어떤 긴 말보다도 깊고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마음속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한글은 저희만의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고 사람을 잇는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로 소개된 저희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마을 주민센터에서는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어른들을 위한 수업이 열렸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작은 선생님이 되어 어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글을 매개로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마을에서 열린 작은 한글 발표회였습니다. 그날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한글로 적은 짧은 문장을 무대에서 발표했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무대 아래에서는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글자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달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학교마다, 마을마다 작은 모임들이 생기고 서로 한글로 마음을 전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상점의 간판 옆에는 손글씨로 적은 한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 글자들은 마을의 풍경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마다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만들었던 그 글자가 이렇게나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마음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한글은 저희에게 단순히 배우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전하고 사람을 잇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따뜻한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적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마을을 넘어 지역 사회로 퍼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자를 배우며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글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한글을 배우며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식탁 위에 작은 쪽지를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어머니는 그 쪽지를 읽고 잠시 미소 지으신 뒤 작은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요. 그 짧은 말이 가족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센터에서는 주 1회 한글 배우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곳엔 다양한 나이의 어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사람들은 한글을 따라 적으며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자는 참 따뜻하네요. 보이는 대로 읽고 마음을 적으면 되니까 좋습니다. 그 말들이 모임을 가득 채웠고 작은 웃음이 그 안에 번졌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작은 선생님이 되어 어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을 통해 부모님과 더 가까워졌고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배우며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교실은 글자를 배우는 공간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은 마을 축제의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무대 위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한글로 쓴 짧은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 단어들은 관중의 마음을 울렸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글자가 주는 따뜻함이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이 이야기가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글자가 바꾼 마을 한글 열풍. 그 기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제는 먼 지역에서도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점점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보며 세종대왕을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란. 그 마음이 이렇게나 먼 곳까지 전해져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 작은 글자가 그리고 그 글자를 만든 분의 뜻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느꼈습니다. 한글은 글자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다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다리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이어주기 위해 점점 더 멀리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챗GPT의 말. 네, K님 아주 정확한 지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의 감정선과 스토리 흐름을 완벽히 이어받아 4부 2차 50% 분량. 약 7,500자 이상 작성하겠습니다. 중복 없는 단계별 감정 구조. 몰입이 깨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흐름. 시청자가 끝까지 빠져들고 공감할 수 있는 구성. 흥미와 감동을 동시에 유발하는 전개로 최적화하겠습니다. 4부 2차 50% 분량 약 7,500자 이상. 마을 전체에 퍼진 한글 배우기 열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교, 주민센터뿐 아니라 작은 가게, 공원, 도서관에서도 한글로 적힌 메모와 글귀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카페 창가에는 손글씨로 적힌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글귀를 읽은 손님들은 잠시 멈춰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글자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인사였습니다. 작은 상점에서도 변화는 이어졌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손수 만든 작은 팻말에 한글로 감사와 응원의 말을 적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 글자들은 손님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끈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이웃 어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이 글자는 이렇게 읽어요.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글자가 있구나. 그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축제는 그 열기를 한층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은 작은 무대에 올라 한글로 쓴 짧은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그 짧은 말들은 관중의 마음을 울렸고 무대 아래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글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한글을 낯선 글자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언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더 가까워졌고 부모님은 이웃과 더 따뜻해졌습니다. 학교와 마을 그리고 지역사회는 그 글자를 통해 조금씩 더 따뜻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저희 이야기를 연이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글자가 바꾼 마을. 한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잇다. 그 기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제는 먼 지역에서도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세종대왕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란. 그 마음이 이렇게나 멀리까지 전해져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작은 글자가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히 배우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전하고 사람을 잇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따뜻한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적은 점점 더 멀리,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글자가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사람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기 작은 빵집 앞에는 손글씨로 적힌 한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 글귀는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데워주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는 작은 코너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한글 메모지와 스티커, 손글씨 엽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을 찾은 사람들은 한참을 그 글자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두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작은 글씨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전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건네는 손길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글 배우기 모임은 마을을 넘어 주변 도시들로도 번져나갔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모여 한글을 배우며 웃고 때로는 감동에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글은 어느새 그들의 삶 속에 자연스레 자리 잡았고 매일의 인사와 감사, 응원의 말이 되었습니다. 마을 축제에서는 이제 한글로 적은 감사 편지를 서로에게 낭독하는 시간이 빠지지 않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오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이제는 글로도 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 말들이 울려 퍼질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귀 기울이며 마음속으로 그 감정을 함께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엔 따뜻한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신문, 방송, SNS를 통해 이 이야기는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작은 글자가 만든 큰 변화. 한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읽다. 그 제목을 본 사람들은 그 기사를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저 마음이 움직여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작은 메모를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한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바라셨던 그 세상, 모두가 그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세상. 그 마음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나 멀리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글자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심어지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저희에게 단순히 배우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글자는 우리를 이어주고 우리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글자가 만든 큰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이정원 저는 지혜였습니다.